여러분, 최근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공복 혈당이 100을 넘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예요. 저는 25년 넘게 당 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보며 느낀 혈당을 망치는 습관, 세 가지와 지금 바로 바꿔야 할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건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약보다 더 강력한 자기 관리법을 되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이야기해 볼게요. 챕터 1.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건강검진표에서 공복혈당이 102, 105 이렇게 찍히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분기점이에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그냥 두면 1년에서 2년 내 당뇨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검진표를 보고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문지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문이 조금씩 둔해집니다. 여기에 빵, 면, 단 음료 같은 음식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게 바로 당뇨 전 단계의 시작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당지수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세포들이 점차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상태가 당뇨병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제가 만난 김정호님은 67세셨습니다. 건강식품만 10알 넘게 챙겨 드셨어요. 오메가3, 비타민 D, 밀크시슬, 홍삼, 프로폴리스까지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더군요. 하지만 혈당은 여전히 150을 넘었습니다. 식후에는 180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걸까요? 제가 식단 기록지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에는 국수나 칼국수를 자주 드셨어요. 저녁은 흰 쌀밥에 반찬 몇 가지였고 식후에는 단 과일을 한 접시 드셨죠. 건강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식탁 위 음식이 문제라면 혈당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께 과감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조식품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하루 3끼의 식단을 관리하도록 했죠.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채소 샐러드,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에는 두부찌개와 잡곡밥 반 공기로 바꿨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과일은 식후에만 소량 드시게 했어요. 첫 주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빵이 생각나고 국수가 당긴다고 하셨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석 달 후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50 이하로 안정됐고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식탁이 약이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혈당을 높이는 3가지, 빵과 면과 떡, 흰 쌀밥, 설탕 음식을 끊고 몸의 리듬을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시점이에요. 혈당 수치가 당뇨병 진단 기준인 126 이하일 때 바로 그때가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충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위에 놓인 음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챕터 2. 빵과 면과 떡, 혈당을 흔드는 주범. 많은 분들이 밥 대신 빵이나 면을 드십니다. 밥보다 가볍고 소화 잘 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고당지수 식품입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죠. 이런 급등락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지쳐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고당지수란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는 뜻이에요. 흰 식빵은 75, 우동은 80, 떡은 85 정도입니다. 반면 현미밥은 55, 고구마는 60 정도예요. 숫자로만 봐도 차이가 확실하죠. 문제는 이런 고당지수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춘자님은 70세셨습니다. 아침마다 통밀빵 2조각, 점심엔 칼국수를 즐기셨어요. 통밀빵이니까 건강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저녁에는 가끔 떡볶이나 잔치국수를 드셨고요. 그런데 혈당이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죠. 공복 혈당이 135, 식후에는 2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약을 권했지만 그분은 약 먹기 전에 한번 식습관을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께 일주일만 밀가루 음식을 끊어보시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빵 없이 아침을 어떻게 먹냐고, 칼국수 없이 점심을 뭘 먹냐고 하셨죠. 저는 대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찜과 나물 반찬,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현미밥, 반 공기,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채소 샐러드로 구성했어요.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준비해 두시라고 했죠. 첫 3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빵 생각이 간절했고 칼국수가 꿈에 나올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식후에 졸리던 증상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정신이 맑더래요. 단 10일 만에 혈당이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이 105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15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이 95까지 떨어졌고 몸무게도 3kg 줄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통밀빵이 건강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 혈당을 망치고 있었네요. 이제는 빵을 보면 별로 당기지도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밀가루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집에서 만든 두부 샌드위치나 김밥을 간식으로 드시고 국수 대신 곤약면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핵심은 밀가루와 쌀가루가 주는 빠른 당입니다. 이걸 줄이는 순간 혈당이 잔잔해집니다. 처음엔 빵 생각이 나겠지만 그건 며칠뿐이에요.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간 한 끼로 대체하면 훨씬 오래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빵 한 조각은 30분 만에 배고픔을 다시 느끼게 하지만 달걀 2개와 채소는 3시간 이상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실천 팁을 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밀가루 제로데이를 정해보세요.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하루만 빵과 면을 끊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밥과 반찬, 국, 찌개로만 식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가 힘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틀, 사흘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빵이 당길 땐 달걀이나 두부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달걀 삶은 거 하나, 두부 한 모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알 곁들이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몸이 변하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챕터 3. 흰 쌀밥 대신 잡곡으로 바꾸세요. 흰 쌀밥은 우리 밥상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당뇨 관리에는 조금 까다로운 식품입니다. 껍질이 벗겨져 있어서 소화가 너무 빠르거든요. 반면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흰 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씨눈이 모두 제거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지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게 되죠. 그래서 소화가 빠르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는 겁니다. 흰 쌀밥의 당지수는 약 73 정도예요. 반면 현미밥은 55, 귀리밥은 50 정도입니다. 이 차이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 주죠. 박재은님은 64세셨습니다. 평생 흰 쌀밥만 드셨대요. 현미밥은 질겨서 못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 먹던 보리밥이 생각나서 싫다고도 하셨죠. 하지만 혈당은 계속 높았어요. 공복 혈당이 140, 당화 혈색소는 8.1이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정상은 5.7 이하,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당뇨병은 6.5 이상입니다. 8.1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그분은 약을 먹으면서도 식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흰쌀과 현미를 7대 3으로 섞어 드리게 했어요. 현미 비율이 적으니 질기지 않았고 맛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는 6대 4로, 한 달 후에는 5대 5로 비율을 조금씩 높여갔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 적응이 되셨대요.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난다고 하셨죠. 3달 후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고 6달째엔 7.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공복 혈당도 120 정도로 안정됐고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현미밥이 더 고소해요. 흰 쌀밥을 먹으면 오히려 싱거워요. 지금은 현미 비율을 70%까지 높이셨고 여기에 귀리와 보리도 조금씩 섞어 드신다고 하셨어요. 비결은 천천히 적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100% 현미로 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입맛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소화기관도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다른 음식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죠.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훨씬 여유 있게 작동합니다. 급하게 일할 필요가 없으니 췌장도 덜 지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잡곡밥은 씹는 횟수가 늘어나서 식사 시간도 길어집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지고 과식도 줄어들죠. 오늘부터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 보세요. 밥 지을 땐 물을 조금 더 넣고 압력밥솥으로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물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1.2배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불렸다가 밥을 지으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느새 입맛이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식후에 졸리지 않고 혈당이 안정되는 걸 직접 체감하실 겁니다. 챕터 4. 숨은 설탕을 찾아라. 난 단 걸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자, 심지어 건강음료에도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드신 음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설탕은 단순당입니다.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어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거예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약 6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따지면 2개 반 정도죠. 탄산음료 한 캔에는 약 35g, 각설탕 9개 분량입니다. 요구르트 한 병에도 15g 정도 들어가고 과일 주스 한 팩에는 20g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음료들을 하루에 서너 번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설탕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훨씬 넘어섭니다. 권장량은 하루 25g 이하인데 음료만으로 50g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명수님은 66세셨습니다. 하루 5잔의 믹스커피를 즐기셨어요.
아침에 한 잔, 오전 간식으로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후에 또 한 잔. 각설탕으로 따지면 하루 12개 분량입니다. 그분은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과자도 안 먹고 케이크도 안 먹고 초콜릿도 안 먹으니까요. 하지만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혈당은 계속 150 이상이었고 식후에는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분께 믹스커피를 끊어보시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못 끊는다고 하셨어요.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산다고 커피가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저는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문제지 커피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분은 블랙커피는 써서 못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믹스커피에 물을 더 타서 연하게 드시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믹스커피 반 봉지에 블랙커피 반 잔을 섞어 드시게 했고 2주 후에는 완전히 블랙커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쓰고 텁텁하고 맛이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적응이 되셨대요. 오히려 믹스커피는 너무 달아서 이제 못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블랙커피로 바꾼 후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25나 떨어졌습니다. 150에서 125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160 정도로 안정됐어요. 몸무게도 4kg 줄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써서 못 마시겠더니 이제 이게 더 개운하네요. 믹스커피 마시면 입안이 끈적끈적한데 블랙커피는 입안이 깔끔해요. 지금도 하루 3-4잔씩 드신다고 하셨어요. 단 블랙커피로만요.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단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는데 과당도 결국 혈당을 올리는 당분이에요.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들어있지만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주먹, 식후에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이에요.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실천하실 2가지 드립니다. 첫째, 믹스커피를 끊고 블랙커피나 보리차나 물을 기본으로 하세요. 블랙커피가 힘들면 보리차나 현미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과일은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아침 식사 후 사과 반쪽, 점심 식사 후 귤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하지만 혈당에 큰 변화를 줍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 안에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챕터 5. 식사 순서와 가족의 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식사 순서와 가족의 힘이에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벽에 먼저 자리 잡아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로 식사하고 계신가요? 식사 순서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차이 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와 장벽을 코팅하듯 덮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거예요. 단백질을 2번째로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을 적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되죠. 이 간단한 순서 변화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명자님은 72세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늘 200 이상이었어요. 공복 혈당은 그나마 130 정도로 관리되는데 식사만 하면 혈당이 치솟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식후 혈당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그분은 약을 늘리기 전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식사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순서로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밥을 먼저 한 숟가락 뜨고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신다고 하셨어요. 반찬은 그 다음에 드시고 채소는 맨 나중에 조금 드신다고 하셨죠. 전형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채소 반찬을 절반 이상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반 공기만 드시라고 했어요. 국물은 밥을 말지 말고 그냥 국으로만 드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채소부터 먹으니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첫 며칠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4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셨대요. 식후에 몸이 무겁지 않고 졸음도 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혈당을 재봤더니 식후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어요. 200에서 160이면 40이나 떨어진 겁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이룬 성과였죠. 그분은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시며 체중도 2kg 줄었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식사 순서를 바꾸시고 저녁 식사 후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셨대요. 같이 하니까 덜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혼자 하면 귀찮고 작심삼일로 끝나는데 둘이 하니까 서로 챙기게 되고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식후 혈당이 150 이하로 안정됐고 공복 혈당도 115로 떨어졌어요.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9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같이 해주니까 힘이 나요. 저녁에 산책 나가자고 먼저 말해주고 식사할 때도 채소 먼저 먹으라고 챙겨줘요. 지금도 두 분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하신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원까지 걸어가신다고 하셨어요. 당뇨 관리에서 꾸준함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오래갑니다. 가족이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이 걷고 응원해주면 포기하지 않게 되죠. 혼자 관리하면 외롭고 힘듭니다. 가족들은 달달한 음식을 먹는데 나만 참아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채소 먼저 먹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또한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식습관은 모두에게 이롭거든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먹는 순서만 바꾸면 돼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단백질을 두 번째로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어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30에서 5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채소 먼저, 밥은 마지막. 식사 후엔 20분만 걸어보세요. 그 단순한 순서가 혈당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가벼운 활동을 하면 혈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면서 식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모두 거창한 비법은 아닙니다. 빵과 면과 떡 끊기, 흰쌀밥 대신 잡곡, 설탕 줄이기, 식사 순서와 걷기.
이 네 가지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특별한 건강식품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음식을 바꾸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 섞는 것,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는 것, 저녁 식사 후 20분 걷는 것. 이 중 하나만 해도 한 달 후 혈당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하면 두 달 후 몸이 달라지고 세 가지를 하면 석 달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께도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당뇨는 평생의 병이 아니라 평생 지켜낼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오늘 저녁 산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태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식품들과 조리법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보다 강한 건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발걸음입니다.